내 인생의 가장 큰 굴욕은 형의 독신 파티에서 시작됐다. 그날 서울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형은 술에 취해 나를 보며 웃었다. 야, 너 같은 놈이 이런데 올 자격 있냐? 이 호텔 체인 전체를 내가 어떻게 사? 꿈 깨라의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영원히 새겨진 상처였다. 형은 항상 나를 무시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눴지만 그는 성공한 변호사, 나는 실패한 스타트업 창업자였다. 그 파티에서 형의 약혼녀, 내 옛 연인 지은이가 그의 팔에 기대 웃는 걸 봤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이는 나와 5년을 함께했지만 형의 제안에 넘어갔다. 너는 야심만 크고 실력은 없어. 형제가 더 안정적이지. 그녀의 그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으며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호텔을 나섰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내가 희생양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침묵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 침묵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야.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아니,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변했다. 출근 대신 도서관으로 갔다. 형의 법률 사무소를 조사했다. 그는 대기업 쟁송 전문이었고 지은이는 그의 비서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형은 나의 사업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팔아넘겼다. 증거는 이메일 로그에 있었다. 내가 실패한 이유. 형의 배신 때문이었다. 나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나 자신을 재건해야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밤낮 없이 코딩을 배웠다.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새로 다듬었다. 앱으로 법률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거야. 이 형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였다. 투자자를 찾기 위해 네트워킹 파티에 나갔다. 거기서 만난 재벌 3세, 민준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내 아이디어 괜찮네. 투자할게. 그의 돈으로 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나는 형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의 출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종류까지. 지은이와의 데이트 장소도 알았다. 그들의 행복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며 나는 웃었다. 즐겨라. 곧 끝날 테니까. 내 심장은 차가워졌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너는 약해지지 마.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는 형의 클라이언트를 빼앗기 시작했다. 내 앱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었다. 형의 사무소 매출이 떨어지는 걸 알았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은이와 다퉜다. 나는 그걸 멀리서 지켜봤다. 직접 나서지 않고 시장의 논리로 그들을 압박했다. 이게 복수야. 법과 도덕으로 포장된. 그런데 밤이 되면 불안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나인가? 형은 가족인데 하지만 그 생각을 지웠다. 가족. 그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 지은이는 그녀는 나를 이용했을 뿐에 나는 더 강해져야 했다. 투자자 민준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회사를 키웠다. 이제 형의 사무소는 위기였다. 클라이언트 하나가 내 쪽으로 넘어왔다. 형은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다. 얘야, 이 새끼야. 내가 뭔데 내 사업에 손대.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형, 시장이 그렇잖아. 약한 놈이 도태되는 거지. 그 통화 후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내 영혼은 이미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형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호텔 예약을 확인했다. 그 호텔 체인. 민준의 아버지가 소유한 거였다. 민준 덕에 나는 이제 그 체인의 이사였다. 형, 내가 말한 그 호텔. 이제 내 거야. 나는 결혼식 당일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형이 도착했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형. 그의 눈이 커졌다. 너 여기 왜 있어? 나는 대답 대신 호텔 매니저를 불렀다. 이 손님들 특별 서비스 부탁해.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았다. 내가 주인이라는 걸.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형의 결혼식은 화려했다. 서울의 그랜드 호텔 볼룸, 샹들리에가 빛나는 가운데 형과 지은이가 서약을 했다. 나는 구석에서 지켜봤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이사로서 입장했다. 형의 친구들이 나를 보며 수근거렸다. 저 새끼 아직 살아있었어. 그 말들이 내 귀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형이 나를 불렀다. 얘야, 여기서 뭐해? 내 수준에 안 맞아.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우월감. 지은이는 피했다. 오빠. 무시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 축하 선물 줄게. 그리고 호텔 키카드를 건넸다. 스위트룸 업그레이드야. 내 덕에. 형은 의심스러워하며 받았다. 그날 밤, 그들은 스위트룸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나는 미리 준비했다. 룸 서비스에 지시해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 옛 사진들. 나와 지은이의 추억 사진, 형의 배신 증거와 함께.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상상됐다. 다음 날 형의 전화가 왔다. 이 새끼, 내가 한 짓이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증거. 난 모르는 일인데 법적으로 완벽했다. 사진은 익명으로 보내졌고 호텔 직원은 내 지시를 따랐다. 형은 화를 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의 신혼여행은 엉망이 됐다. 지은이와 다퉜고 그녀는 울며 집으로 갔다. 나는 그 소식을 민준을 통해 들었다. 좋아, 이제 그들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불편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질투, 밤에 잠이 안 왔다. 형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우리가 함께 놀던 때, 하지만 그는 항상 나를 짓밟았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패배자야, 아버지의 그 말처럼. 나는 자조했다. 복수는 나를 구할까? 아니면 더 망가뜨릴까? 회사가 커지면서 나는 형의 사무소를 노렸다. 클라이언트를 더 빼앗았다. 내 앱이 법률 상담을 자동화하니 형의 수입이 반토막 났다. 그는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좋은 타이밍이야, 나는 생각했다. 압박을 더했다. 형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 대기업 임원을 만났다. 형 사무소 대신 우리 앱 써보세요. 더 안전해요. 임원은 동의했다. 형은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얘야,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봤다.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지은이 일은
실수였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늦었어. 그 후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앉았다. 왜 그래? 우리 행복하게 해줘. 그녀의 목소리가 애원했다. 나는 웃었다. 행복. 내가 나한테서 빼앗은 거 돌려줘. 그녀는 울었다. 난 그냥 안정된 삶이 필요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찔렸다. 안정. 나 때문에 불안정했나?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형한테 말해. 내 앱에 투자하라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투자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앱에 지분을 주며 그의 사무소를 합병 제안했다. 그는 받아들였다. 이제 형은 내 밑에서 일했다. 부사장 자리야. 나는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내 통제 아래. 밤에 나는 독백했다. 이게 승리인가? 왜 이렇게 공허해?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민준조차 너 너무 차가워졌어 라고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 형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 형의 과거 사건을 파헤쳤다. 뇌물수수 증거. 클라이언트로부터.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형은 조사받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스트레스로 유산 위기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시작했어.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형은 패닉에 빠졌다. 이게 내 짓이야. 그는 사무실에서 소리쳤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가 있으면 증명해. 그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와 증오. 너 변했어. 예전 내가 아니야. 그 말은 맞았다. 나는 변했다. 복수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약하면 안 돼.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형제가 왜 그래? 너 때문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울었다. 가족을 파괴하지 마. 그 말에 나는 주저했다. 정말 가족인가? 다음 날 지은이가 찾아왔다. 제발 그만해. 아이가 위험해.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옛사랑의 잔재가 느껴졌다. 멈출까? 하지만 떠올렸다. 그녀의 배신.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아. 형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내 앱이 법률 데이터를 독점하니 불리했다. 조사가 깊어지자 그는 협박했다. 내 비밀도 알아. 스타트업 자금 출처, 민준의 돈이었지만 세탁 의혹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긴장했다. 형은 똑똑해. 쉽게 무너지지 않아. 나는 반격했다. 민준과 상의해. 형의 사무소를 완전히 흡수했다. 이제 내 자리 없어. 형은 분노했다. 이 새끼, 내가 날 망치면 너도 끝이야. 그의 위협이 현실적이었다. 그는 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내 실패한 스타트업의 부정회계. 젠장, 그걸 어떻게. 밤에 불안이 밀려왔다. 복수가 나를 파괴하나. 나는 일기를 썼다. 왜 시작했지? 굴욕 때문? 아니, 생존 때문이야.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형의 전화. 만나자. 화해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지쳐 보였다. 미안해. 지은이 선택은 잘못이었어.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속임수가 보였다. 증거 돌려줘.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없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너 죽일 거야. 그 말에 나는 차가워졌다. 이제 진짜 적이 됐어. 집으로 돌아와. 보안을 강화했다.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형이 위험해. 조사가 계속되자 형은 증언을 조작했다. 클라이언트를 매수해. 하지만 나는 미리 녹음했다. 그 증거를 검찰에 보냈다. 형은 구속됐다. 뉴스에 나왔다. 유명 변호사, 뇌물 혐의, 지은이는 병원에 입원했다. 유산. 나는 병원에 갔다. 그녀를 봤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무고한데 복수의 대가가 컸다. 내 영혼이 갈라지고 있었다. 형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형제 관계예요. 판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게요. 증언 중 형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배신자, 그는 중얼거렸다. 재판 후 나는 피곤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형은 출소 후 복수할 거야. 나는 준비했다. 회사 보안을 강화하고 새로운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형의 얼굴이 나왔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지은이가 퇴원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너 때문이야. 그녀의 메시지.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복수는 만족을 주나? 아니, 그냥 빈 껍데기야. 형의 구속 후 세상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 안은 소란스러웠다. 이제 뭐 해? 복수가 끝났나? 아니, 형은 감옥에서 나올 거야. 2년 형이 그 시간 동안 나는 회사를 더 키웠다. 랩이 한국 법률 시장을 장악했다. 민준과 합병해 차볼급이 됐다. 하지만 성공은 공허했다. 친구들이 사라졌다. 너 무섭다. 그들의 말 어머니는 나를 피했다. 형을 망쳤어. 나는 혼자였다. 밤에 독백했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 고립시켰어. 형의 편지가 왔다. 출소하면 내 인생 끝낼게 위협. 나는 대비했다. 보안업체를 고용하고 형의 동선을 감시했다. 지은이는 이혼 후 지방으로 갔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새 시작.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형과 연락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출소 날 나는 형을 마중 나갔다. 집에 데려다 줄게. 그는 차에 탔다. 침묵. 왜?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감시하기 위해. 집에서. 그는 물었다. 내가 왜 그렇게 변했어? 나는 웃었다. 너 때문에. 그 후 형은 재기하려 했다. 새 사무소 개업. 하지만 나는 클라이언트를 막았다. 내 네트워크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내 애 해킹할게. 그의 위협. 실제로 사이버 공격이 왔다. 내 회사 서버 다운. 형의 지시야. 의 증거를 모아 고소했다. 재판에서 형은 변호했다. 복수야. 동생이 날 망쳤어. 이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 부족하지만 나는 미리 조작했다. 아니, 준비했다. 형은 다시 구속. 이번엔 5년. 지은이는 증인으로 나왔다. 그가 위험해요. 그녀의 증언.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녀까지? 밤에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민준이 말했다. 그만해. 이제 내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의 출소가 두려웠다. 형이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 실패. 어머니가 울며 왔다. 너 때문이야. 나는 대답했다. 형이 시작했어. 하지만 죄책감이 커졌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형을 면회갔다. 미안해. 그는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너 승리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익이지 않았어. 그 말에 그는 웃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복수의 대가. 집으로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대가. 이미 지불하고 있어.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증, 우울. 의사는 스트레스야. 복수가 내 몸을 갉아먹었다. 지은이가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그녀는 변했다. 아이 잃은 후, 후회해. 나는 물었다. 형은, 그녀는 사랑했지만 너 때문에 침묵. 나는 말했다. 미안, 하지만 진심인가? 그 후, 나는 회사를 팔았다. 민준에게. 이제 그만할게. 하지만 형의 출소가 가까워졌다. 나는 해외로 갈 준비. 도망. 아니, 재정비. 형의 출소 후, 그는 사라졌다. 소문, 해외로 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서울에 숨어. 감시망으로. 복수 준비 중이야. 내 집에 침입 흔적.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 불안이 커졌다. 이제 내가 사냥감인가? 밤에 꿈에서 형의 목소리. 내 차례야. 깨어나 땀에 젖었다. 민준이 도왔다. 보호받아. 하지만 나는 혼자 싸우기로. 이게 내 운명이야. 지은이가 왔다. 형이 연락했어. 너 죽일 거래. 그녀의 눈빛, 두려움. 나는 함정을 쳤다. 형을 유인. 옛 호텔에서. 만나자. 메시지. 그는 왔다. 끝내자. 그의 손에 칼. 나는 녹음기 켰다. 왜? 그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싸움. 나는 제압. 경찰 불렀다. 형은 체포됐다. 이번엔 종신형 위기. 재판에서 나는 증언. 형제지만 위험해. 판사는 동의. 형은 유죄. 지은이는 울었다. 끝났어. 하지만 내 안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승리. 왜 이렇게 아파? 어머니 사망 소식. 스트레스로. 장례식에서 나는 혼자. 내 탓이야. 복수의 대가가 가족이었다. 회사를 떠난 후 나는 지방으로 갔다. 새 삶.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소셜미디어에 내 이야기. 복수의 괴물. 내 사람들은 논쟁. 정당한가? 밤에 독백. 침묵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랬으면 죽었을 거야. 하지만 후회. 지은이와 재회. 용서해. 그녀 물음. 나는 모르겠어. 형의 편지. 감옥에서. 너도 지옥에서 살겠지. 그 말, 진실.
나는 계속 살았다. 하지만 변한 나 주복수는 나를 죽였어. 형의 종신형 후 세상이 변했다. 나는 자유로웠지만 속박됐다. 매일 거울 보며 이게 나인가 물었다. 지은이는 새 사람 만났다. 행복해 그녀의 메시지.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빼앗은 행복. 민준이 회사 키웠다. 내 덕에 의하지만 나는 멀어졌다. 해외로. 서울 떠남. 새 도시에서 익명 생활. 하지만 꿈에서 형의 얼굴. 미안해 중얼거림. 어느 날 옛 뉴스. 형의 자살. 감옥에서. 유서, 동생아, 내 승리야 그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내가 죽인 거야, 울음.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무덤. 미안해 하지만 대답 없음. 복수의 끝, 공허. 지은이 연락. 형의 죽음, 내 탓 아냐,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탓. 이제 나는 산다. 하지만 질문, 복수가 정의였나?